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닥터정의 닥터정 리코 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닥터정의 대학병원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했는데 각자 다 일이 있거든요. 교수님도 교수님 일이 있고 뭐 레지던트도 레지던트 일이 있고 간호사분들도 각자 일이 있는데 인턴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은 뭐 정해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은 그냥 다 하는 겁니다. 문서 작업부터 시작해서 의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피검사들이나 뭐 심전도를 찍어야 되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응급실에 가서 보게 네. 되는 선생님들은 다 그럼 인턴 선생님들인 거네? 주로 이제 인턴 선생님들이 주로 많죠. 많고 이제 거기에서 각 과별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각 과별로 이제 호출을 하죠. 그러면은 닥터정은 병원에 가면 어떤 분이 인턴이고 어떤 분이 레지던트 선생님인지 다 이렇게 구분이 가요? 알죠. 표정에서 나온다. 인턴 선생님들은 그래도 웃을 수 있어요. 그래도. 왜냐면 그 과에 자기가 소속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거든. 거기 안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자기는 뭐 다음 달 되면 다른 파트 갈 건데. 아, 그치. 하지만 1년차 선생님들 아니면 그 위에 선생님들의 어떤 잡무들은 빠릿빠릿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미어캣인데 웃고 있는 미어캣. 아, 인턴 선생님들이? 그렇죠. 1년차 선생님은 굉장히 진지한 미어캣. 웃을 수 없죠. 웃는 순간 뭐 혼나니까 웃지도 않는 굉장히 우울한. 아, 그 웃는다고 진지한. 혼나기도 해요? 그렇진 않은데 너 이렇게 일을 안 하면서도 웃고 있네? 약간 이런 거죠. 2년차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비슷하게 1년차 비슷하게 절박하지만 한 손에 이제 커피를 들고 있는 커피를 들고 굉장히 절박하게 주변을 살피는 그렇게 되겠죠. 3, 4년 차는 사실 뭐 밑에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살짝 다리를 꼴 수 있죠. 다리를 꼬고 주변을 살피는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는 미어캣 뭐 그 정도지 않을까. 그러면 원장 선생님 동기들 중에 도망가신 분은 없으세요? 내가 나왔어. 닥터정이 도망가려고 네. 나온 적 있어. 그때가 에버랜드 같이.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서 갔나? 퍼레이드 보면서 울었지 막. 나는 그 기억. 그 동기들 보면 욕하겠다. 에버랜드. 몇 년 차 때였어요? 1년차. 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저는 그 인턴 때 지금은 이제 비인기과라고 하는 이제 일반 외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은 사실 뭐 잡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시스트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제 좀 전공의 선생님들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암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는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워주는 거 이것만 잡고 있어라. 움직이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거 생각나요? 그거 이렇게 했을 때 막 긴장 떨리고 긴장감. 엄청 긴장되고 모든 신경을 다 여기에 쏟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뭐 어긋나면 안 되니까 뭐 잘못 잡으면 이제 왜냐면은 뭐 뭔가를 위험한 아니면 칼을 대고 계신데 장기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큰일 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잡고 있어요. 기억나죠? 그때도 이제 인턴 때인데, 이제 저희 병원이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저희는 안동에 있는 병원도 갔었는데, 거기 부속에 있는 이 요양병원에서 이제 당직 근무를 할 때였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질병이 있고, 많이 좀 위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워낙 연세도 고령이시고, 그래서 DNR이라고 하는데, 그 소생술을 안 하는 동의서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도 많이 부러지고 왜냐면은 심장을 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갈비뼈가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보호자분들 그리고 본인들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서를 받으신 할머니였는데 제가 당직 서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가서 그런 사망 선고를 했었죠. 근데 제가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 시간이 그분의 돌아가신 분의 사망 시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가 이런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책임이 따르는 직업이구나라는 걸 좀 뼈저리게
느꼈죠. 네. 고맙던 환자는 어릴 때 이제 무릎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보통 이제 그러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염증이 있으면 관절도 망가지고 주변 인대나 이런 것들도 다 망가지기 때문에 빨리 씻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릎에 변형이 온 거죠. 그래서 다 펴지지도 못하고 다 구부리지도 못하고 거의 뭐 뻗정다리처럼 되신 환자분이 있었어요. 한 23, 4살 정도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젊으신데 다리를 못 쓰니까, 다리를 못 구부리면 사실 뭐 대중교통, 뭐 버스나 택시 탈 때도 힘들어요. 왜냐면 구부려야지 탈 수가 있는데 못 하니까. 그런 분들 치료하면 이게 또 피부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인공관절 하고 치료를 했죠. 그분도 피부가 잘 안 나와서 뭐 피부 이식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아무튼 힘들었어요. 힘들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무릎도 굽힐 수 있고 걷는 것도 잘 걷고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희도 고마웠고 환자분도 저희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장애를 치료하는 거라서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정형외과 가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